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인지질 증후군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질환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SLE,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이 전신홍반 루푸스와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임상적으로는 중요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혈전이 반복되거나 유산이 반복되는 그런 환자를 볼 때 꼭 이 항지질 증후군 APS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PS가 무엇인지부터 보면은 이 항인지질 증후군은 쉽게 말해서 몸 안에 특정한 자가항체가 생기면서 혈전이 잘 생기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혈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S, 자가항체. 몸 안에 특정한 자가항체가 생기면서 혈전이 잘 생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반복적인 혈전증이나 반복적인 태아 손실이 특징적인 그런 자가항체 매개 후천성 고응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병이 아니라 후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있는 유전 질환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자가항체가 생기게 돼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후천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응고 상태. 이게 피가 잘 굳는 방향으로 몸이 좀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항인지질이라고 하니까 그냥 포스포리피드를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항체가 포스포리피드와 관련된 단백질 복합체, 이 단백질 복합체에 결합을 해서 응고개를 활성화시키고 혈전이 생기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가항체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포스포리피드를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 자가항체가 포스포리피드와 관련된 단백질 복합체에 얘가 이제 결합을 해서 그래서 혈전을 만든다. 네, 응고개를 활성화시키고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항인지질 증후군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1차성은 이제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없는데도 APS 자체가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2차성은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는 전신 홍반 루푸스, 그러니까 SLE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SLE를 공부할 때 이 APS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고, 얘는 이제 SLE 같은 전신 홍반 루푸스와 연관이 된다. 2차성은 다른 질환과 이제 연관돼서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병태 생리를 보겠습니다. 이 질환에서는 자가항체가 생기고 이 항체가 이제 혈관 내피세포나 응고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응고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피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굳어야 되죠. 근데 이 APS에서는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출혈 질환이 아니라 혈전 질환이다 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겠고요. 임상 양상을 보자면 이 항인지질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임상 양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적인 혈전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복적인 유산 또는 태아 손실. 그래서 먼저 혈전증부터 보면은 APS에서는 정맥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고 동맥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DVT, 심부 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한쪽 다리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그게 이제 폐로 가게 되면 PTE, 폐색전증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흡 곤란이라던가 흉통이라던가 빈맥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동맥 쪽도 중요해요. 그래서 APS에서는 동맥 혈전도 생길 수 있어서 동맥 쪽에서는 이제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 PAD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험에서 젊은 나이에 원인불명의 혈전이 반복된다, 아니면 젊은 여성에서 뇌졸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APS를 떠올려야 합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과적인 문제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APS에서는 반복적인 유산 또는 사산, 조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반 혈관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반은 엄마랑 태아 사이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되면 태아에게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그게 이제 태아 손실이나 태반 기능 부전으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산, 사산, 조산, 태반 기능 부전 이런 거를 그래서 APS를 상과적으로 이해하면 태반 혈관 문제를 일으켜서 임신 유지에 실패하게 만드는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증상들도 있는데, 혈액학적으로는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가면역, 흉혈성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혈전이 잘 생기는 병인데 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응고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혈소판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지만 이 병의 핵심은 출혈이 아니라 혈전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또 상과적으로는 뭐 전자간증, 자간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기타적인 증상으로는 편두통, 발작, 관절통,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비도 레티큘러리스라는 피부의 그물무늬 모양 변화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스펠링이 리비도 레티큘러리스. 네, 이게 이제 피부의 그물무늬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으로 넘어가면, APS 진단은 단순히 항체 하나 양성이라고 바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함께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혈전증이나 임신 관련 합병증 같은 임상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특정 항체가 또 검사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먼저 임상적인 기준으로는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혈전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아 손실입니다. 혈전증은 이제 동맥, 정맥, 작은 혈관에 그런 혈전 병력이 한 번 이상 있을 때 해당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태아 손실 쪽은 조금 더 구체적인데, 임신 10주 이후에 정상 태아의 사망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 10주 이전에 3번 이상 연속 자연 유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심한 전자간증, 자간증, 그리고 플라센탈 insufficiency 때문에 이 플라센탈 insufficiency 때문에 임신 34주 이전에 정상 신생아를 조산한 경우, 네, 이런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주 이후에 태아 사망, 10주 이전에 3회 반복 유상, 그리고 34주 이전에 조산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검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APS에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항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루푸스 안티코아귤란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티카르디올리핀 안티바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안티베타2 글라이코프로테인 1 안티바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항체들은 한 번 양성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 검사했을 때 모두 양성이어야 합니다. 12주 간격 2회 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감염이나 일시적인 면역 변화 때문에 잠깐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배제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짜 지속적인 자가 항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단은 임상 기준으로 최소 1개, 검사 기준 최소 1개,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루푸스 안티코아귤란트가 좀 헷갈리는 이름일 수 있는데, 이게 이름만 보면 뭐 항응고제 같은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거든요. 이 항체가 있으면 몸 안에서는 오히려 혈전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왜 이름이 안티코아귤란트냐면, 시험관 안에서 검사를 할 때는 응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에서는 클로팅 타임이 늘어나 보이는데 실제 몸 안에서는 트롬보시스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예외적으로 네, 그래서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는 혈전의 위험을 높인다. 네, 이런 게 이 항체가 있으면 몸 안에서는 혈전이 오히려 더 잘 생기는 거다.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APS 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나 혈전 과거력이 있는지, 그리고 혈전 과거력, 그리고 임신 중인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항체는 양성이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증상인데 안티포스폴리피드 안티바디가 확인된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로우 도즈 아스피린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우 도즈 아스피린, 그리고 이미 혈전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와파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와파린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특히나 동맥 혈전이 있었던 경우에는 정맥 혈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어서 INR 타겟을 더 높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뭘까요? 임신입니다.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뭘 쓰면 안 되죠? 와파린을 쓰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와파린은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금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시도 중이거나 이미 임신한 그런 APS 환자에게서는 무엇을 쓰냐, 임신을 시도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제 MWH랑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 몰레큘러 그 웨이트 헤파린을 약자로 AMWH라고 하는데, 네, 그런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그 헤파린이랑 아스피린 조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와파린 대신에 헤파린 계열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반복 유산 병력 있고 APS가 진단된 임신부다 하면은 우리가 그 헤파린, 네,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랑 아스피린 조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와파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카타스트로픽 APS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 주요 장기에 동시에 혈전이 생기는 그런 정말 위중한 상태죠. 예를 들어서 3개 이상의 메이저 organ에 트롬보시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타스트로픽 APS. 이 경우에는 치료가 단순 항응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IV 스테로이드, 헤파린, 그리고 이제 뭐 IVIG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스테로이드, 그리고 헤파린, 그리고 뭐 플라스마 페르시스나 아니면은 IVIG, 네, 이런 것들을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항인지질 증후군은 자강제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 후천성 고응고 질환이다. 핵심 임상은 반복되는 혈전증이겠죠. 그리고 반복적인 유산이나 사산, 조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은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함께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고, 검사 항체는 우리가 아까 3가지를 봤는데요. 루푸스 안티코아굴란트, 그리고 안티카르디올리핀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베타2 글라이코프로테인 1 안티바디, 이 3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 12주 간격으로 2번 양성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무증상 항체 양성이면, 증상이 없고 항체가 양성이면 로우도즈 아스피린을 쓴다. 그리고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은 와파린을 쓰고, 또 임신 중인 상태라면 아니면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랑 아스피린을 같이 쓴다. 네. 그래서 젊은 환자에서 설명되지 않은 혈전이 반복되거나 반복 유산 병력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항인지질 증후군 APS를 떠올려야 된다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전 플러스 반복적인 유산이었을 때 우리가 이 APS를 의심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